창업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이 일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 그거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이 3개가 있잖아요. 네. 제일 바깥에 what이 있고 가운데 how가 있고 제일 안쪽에 why가 있습니다. what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뭐 하고 있지? how, 방법까지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라는 거. 과정에서 혁신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경영, 또 창업에 필요한 또 2번째 키워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뭐냐면요, 생각이요, 생각. 생각. 예. 네. 그럼 생각 키워드가 경영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사업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이란 거예요. 혁신이란 게 뭐죠? 혁신. 다들 혁신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혁신이 뭘까요? 혁신. 뭐 새로운 걸 뭐 거. 이렇게. 네, 뭔가를 바꾸는 네. 걸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을 있어야죠.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평일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주말이 행복하신가요? 보통 주말이 행복하지 않나요? 네. 성규 씨는요? 저는 일 자체가 사실 주말 평일이 관계가 없이 그냥 쉬는 날. 쉬는 날. 네. 자, 그러면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주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왜 우리는 주말이 더 행복할까요? 쉴수 있어서. 쉴 수 있으니까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말에는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평일에는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주어진 일이라든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의무, 내가 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그렇죠. 근데 주말에는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말이 행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인문학이란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란 걸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통념과 관습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보다. 이게 생각하다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평소에 생각 많이 해라는 건 나는 통념과 관습의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자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놓고 보면 다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생각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때로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상 같은 것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통념과 관습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야, 이거 맞나? 이게 최선인 건가? 그런 생각들. 그게 진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겨 먹은 게 우리 인간의 구조 자체가 뇌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에 의존하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또 생각하기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되게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림 보시면 수레를 아주 힘들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바퀴 모양을 보시면 네모난 바퀴요. 저 제대로 안 굴러갈까요? 굴러가죠. 힘들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 옆 사람이 동그란 바퀴 주면서 야, 이거 바꿔 끼지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No thanks. 됐어. 야, 됐어. 우리 지금 너무 바빠. 이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뭔가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힘들다고요. 아. 자, 실제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 실험도 재밌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숭이를 한 5마리 정도 이 안에 넣고 사다리 하나 넣고 천장에다가 바나나를 매달아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사다리 올라가서
먹지 않을까요?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때 별도의 장치를 위에 천장에 해놓고요.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벼락을 확 이렇게 끼얹는데요. 원숭이가 물을 엄청 싫어한답니다. 그럼 그걸 몇 차례 하고 나면 원숭이가 또 가겠죠.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실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 날 그 5마리 중에 2마리를 빼고요. 새로 2마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두 두 마리는 마리는 또 올라가겠죠. 다시 그 올라가죠. 2마리는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벼락 맞기도 전에요. 이미 어제 물벼락을 맞아봤던 3마리가 다리를 붙잡는다. 진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얘네들 우와. 물벼락을 계속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학습하게 된 거죠. 너무 자, 재밌는 그러면 실험이네. 네, 그럼 이 2마리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3마리, 2마리 힘이 딸리니까 왜 못하게 하지? 몇 번 그런 질문을 혼자 하다가 여기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얘네들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있어요. 여기서 기존에 첫날부터 있었던 3마리 중에 또 2마리를 빼고요. 새로 또 2마리를 또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물벼락을 한 번도 안 맞아본 원숭이가 몇 마리죠? 그러면 이제 4마리 명. 되는 거죠. 물벼락 맞아보는 1마리. 네.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2마리는 또 저거 따먹으려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하루 전날 들어왔던 애들이 걔네들은 물벼락도 안 맞아놓고 말려요. 말리는 거예요. 와. 재밌지 않나요? 네. 이 수많은 조직에서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잖아요. 신입사원이 보니까 야 저거 왜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자꾸 일 만들려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러는 거죠. 혁신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반대말 또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의 생각, 이 반대말은 뭘까요? 생각이 반대말. 생각. 통념과 관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보는 거, 이거 생각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반대말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막연한 믿음. 당연히 그러려니 또 제대로 잘 돼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믿음이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믿음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퀴즈. 그럼 이런 생각의 마중물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라는 것들이 잘 생겨날 수 있을까? 네. 뭘까요? 어렵네. 이 생각의 마중물은 뭐냐면 질문, 호기심, 궁금증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럼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될 거라는데 뭐가 궁금한가요? 근데 정말 잘 될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과는 다른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나만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라는 게 사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대학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학은요, 커리큘럼이 뭐냐? 우리는 한국 대학들은 무슨 과, 전공 이런 거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는요, 4년 동안 고전만 읽는 거예요. 고전만 읽고 쓰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만 안 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난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이 학교 자체에서 아니면 학과가 있는 거예요? 과 전공 없이 이 학교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거기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사실 뭘 배우나요?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지식은 내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다른 지식은 내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 지식이란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나는 배우는 그냥 거죠. 머릿속에 주입만 시킨 거죠. 내가 생산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학교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생각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그동안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없을까? 업데이트 할 수 없을까?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 이런 관점으로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 이제는 개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급변하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에 맞춤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탐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혁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경영의 이론이 나와요. 기존에는 개선만 했다면 네.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탐색, 혁신도 해야 돼. 두 손을 이제 자유자재로 다 써야 돼라는 거. 그게 바로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영 이론인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스마트폰이란 걸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사과. 네, 사과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잡스. 사람.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우리가 한번 스티브 잡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우, 세상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네. 혼자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이게 지금 최선인 건가? 이게 좀 달라지면 어떨까? 단순히 그냥 전화만 통화만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컴퓨터 뭐 이런 컨셉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힘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옛날 우리 미술 시간에 모빌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네, 네. 모빌이 뭐죠? 움직이는 조각이요. 모빌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알렉산더 칼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생각한 거예요. 야, 조각이란 건 항상 다 고정돼 있는 건데 조각도 움직이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한 이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이제 살아주고 있냐? 이제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 조각도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저런 움직이는 조각을 감상하고 박수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요. 자, 저 건물 한번 보십시오. 와. 와. 어떻게 생겼나요? 되게 특이하게 독특해요. 우리 보통 건물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있는 건물이죠? 실제로 있는 건물이요. 와. 삐뚤삐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MIT 스타터 센터라는 건물이에요. 와. 야, 니네 왜 건물 저렇게 지었어? 건물 저렇게 지으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그러게요. 학생들한테 틀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 메시지 전해주려고 반듯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삐뚤삐뚤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와. 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2030 그런 분들은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럼 무리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2030 분들은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무리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떨어져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가구 브랜드 광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피 보시면 젊어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정확해야 하는 기업도 기업이 있대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도 업종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 뭐 사람도 다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우리는 저 기업에서 야, 저런 걸로 성공했다고? 그럼 우리도 그거 도입해야지. 계속 따라가기 바쁜 겁니다. 내 좋다고 하면 생각이 다 그거 하려고 하고. 그러게요. 내 생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썼던 책인데요. 네. 부제를 보시면 정답은 몇 개라고요? 정답은 많다. 정답은 많다고요. 근데 우리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정답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정답이 뭐지? 각자 문제지를 받아들고요. 내 삶에 대한 문제지를 받아들고 내가 내 답을 쓰셔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쓰지? 딴 사람들 문제지를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맞아. 근데 베껴 써봐야 안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문제지랑 내 문제지가 다르거든요. 전 세계 70억, 뭐 요즘 80억 인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까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나답게 행동하면 가장
독창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차별화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자꾸 딴 사람은 어떻게 하지? 보면서 자꾸 딴 사람을 따라가려 그래요. 소외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속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심리를 그렇죠. 보이는 것 혼자 같아요. 떨어져 나오기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든 잘 못 되든 간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아, 맞아. 그래서 아까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포기도 용기 그쵸, 있어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얘기 하나 네. 해볼까 하는데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뭐 배경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전통 있는 사립 고등학교. 네.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많이 보내는 그런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되게 괴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 보시는 것처럼 야 니네들 책상 위로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어? 사실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 책상 위에 올라갈 일이 뭐가 있나요? 또 그렇게 올라가면 이거 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야 불과 한 1m 높이인데 요 책상 위에만 올라가도 세상이 다르게 보여. 왜 니네는 그 안에 갇혀 살라 그래? 그러면서 나오는 명대사가 Find your own walk. 너만의 걸음걸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르게 태어났는데 네. 그대로 나답게 행동하고 나답게 살면 그거 자체로 혁신이 되는 건데 차별화가 되는 건데 왜 자꾸 딴 사람 따라하려 그래? 어떤 획일화된 규정에 맞춰 살라 그래? 그 틀을 깨고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이 영화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퍼스트 펭귄이라는 관용어가 있거든요. 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 펭귄이요.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요. 펭귄들이 쫙 때로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밖에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뭐 무슨 플랑크톤이라든지 내 먹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뛰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다 안에는 먹이만 있는 게 아니라 천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바다 표범이라든가 내가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천적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펭귄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바다로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겠죠. 굶어 죽.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적을 깨고 첫 번째 펭귄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머지 펭귄들도 동시에 쫙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혁신가, 혁신가. 도전자, 개척자, 혁명가 이런 거예요. 자꾸 저지르셔야 돼요. 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가지고는 어떻게 발견력을 확보하냐고요. 맞아요. 네. 마크 트웨인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만약 당신이 다수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변화해야 할 때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혁신은 다수의 무리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생겨날까요? 소수의 무리에서요. 이걸 또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혁신이란 건 중심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변방에서 생겨난다고요. 지금 우리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빌 게이츠 창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곳. 우리 집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차고요.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국내 굴지의 기업을 뭐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 변방. 어릴 때 차고에서 뭐 이것저것 만들고 놀면서 시작했던 그 혁신이 조금씩 커지면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니네 제일 큰 경쟁자 그 누구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큰 큰 대기업 회사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도 모를 어떤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처럼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처럼 어디 번두리 차고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 나는 걔네들이 제일 두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요즘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기업가 정신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 이걸 쉽게 이제 풀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내 길은 누가 만들어주죠? 내가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만든 안전한 길을 따라가시려고 그래요. 기업가 정신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일단 하자. 안 되면 그때 말고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실천하기까지 너무 오래 그럼 걸리죠.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고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한 단어가 뭐냐면 선례라는 단어입니다. 선례. 선례가 뭔가요?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네.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라 그러죠? 야, 우린 그거 선례가 없어. 그래서 그거 못해. 그러면 그 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그렇게만 거죠. 생각하면 선례가 못하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기업이 또는 다른 조직이 그거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럼 그제서야 따라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누구는요,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선례를 만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만든 선례를 끊임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선례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선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냐. 결국 우리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선례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와 관련돼서 이렇게 선례를 만들었던 사례, 네.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죠? 달리기 해봤죠, 잘하시나요? 해봤죠. 네. 근데 달리기 시합할 때 출발점에 서서 어떤 자세로 우리 보통 출발하죠? 이렇게 숙여서. 네.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뭐 할 때는 그냥 서서 출발을 합니다만 네. 제대로 된 시합하는 거 보면 그렇죠. 숙여서 상체를 땅바닥에 이렇게 손을 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게 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출발하는 건지 또 궁금한. 그때 100m 달리기 출발 선상에 선 사람들 대부분 그냥 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떤 사람, 토마스 버크라는 사람이요. 땅바닥에 이렇게 손을 대고 네. 이렇게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 뭐야? 야, 쟤 뭐 제대로 뛰는 거 맞아? 뭐 어디서 뭐 족보에도 없는 저런 자세를 취하고 그러는 거야? 막 비웃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뒤부터. 그 뒤로는 모든 선수들은 저렇게 땅바닥에 손을 대고 출발하는 자세. 크라우칭, 웅크리다 그런 말이잖아요. 크라우칭 스타트. 이게 이제 새로운 표준이 돼버렸다. 와, 새로운 원래 그런 거 표준을 아니었구나. 만드셨구나.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근데 그게 세상의 역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 물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란 건 딴 거 없고요. 용기. 그냥 한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 준비하시고 창업 준비하시면서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별의별 걱정, 뭐 우려 많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일단 하셔야 돼요. 네. 일단 하시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중간중간 수정 보완하시면서 계속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내 일과 내 삶의 기업가 정신이다. 우리의 혁신이란 건 그렇게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전체 이야기 다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다 털어놨는데요. 우리 차별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그래서 뭐 목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포기, 용기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나눴는데 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오,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취준생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맞아요.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취준생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 다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 저희도 그렇고 뭔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차별성을 더 찾아보고 내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예, 뭐 저도 이 방송을 보신 또 취준생분들 뭐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 포함해서 뭐 많은 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일단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게요. 그거 안 된다고 뭐 어떤 일이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고. 맞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혜림 씨랑 성규 씨 오늘 처음 뵀지만 뭐 평소에는 팬으로 좋아했었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처럼 귀한 존재시잖아요. 우리 좁혀서 연예계만 봐도 우리 혜림 씨 같은 분 또는 성규 씨 같은 분이 또 어디 계시냐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차별화된 그런 파워 브랜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다움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청춘들도 나다움 그거 찾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앞으로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나라는 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로 만드시고 세상에 없는 선례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문을 열기 위한 취중생들에게 전할 한마디. 뭐 계속 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뭐 비하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말고요. 스스로를 사랑하시면서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한 발 한 발 가보시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을 여는 인문학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한 안병민 강연자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